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 원인의 주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점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러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여름철의 식중독에 대해서 많이 유의하게 되지요. 그런데 겨울철이라고 해서 특별히 식중독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중독의 원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노로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위장염, 이것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유사한 그런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위생에 철저하면 극복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독이 무료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만 아니라면 의학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수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통상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복통 이런 것들 하고요. 열이 좀 나고 그리고 두통 같은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즉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죠.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큰 의학적인 치료 없이도 한 2, 3일이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수분 섭취, 탈수를 방지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노약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보통 바이러스는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활동성이 떨어져서 누그러드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겨울철이 되면은 오히려 활동성, 전염성 이런 것들이 더 극성을 부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전염성이 특별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아니면 음식,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조리기구의 표면이 오염됐다든가 아니면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거든요. 또한 감염된 사람을 돌보거나 아니면 감염된 사람과 음식, 요리기구 이런 것들을 공유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아서 보통 광학현미경 이거 가지고는 잘 관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자현미경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염되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수십억 개가 보이지도 않는데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감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노로바이러스 수십 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감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십 개가 아니라 몇 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집단 감염 사례를 보이는데 폐쇄 집단이나 반폐쇄 집단 이런 데에서 쉽게 퍼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아니면 병원 그리고 군대 같은데 한번 전염이 되면 이게 쉽게 잘 퍼지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항하는 배 이런 경우는
역시 그 안에서 뺑뺑뺑 돌면서 전염이 잘 되겠죠.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감염하기 쉽습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수칙,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아기 기저귀를 간다, 뭐 이런 경우에 반드시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알코올을 기반으로 한 클렌저는 그 효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네요. 두 번째입니다. 오염된 물품은 조심스럽게 좀 버리고요. 생과일, 채소 이런 건 철저히 깨끗하게 좀 씻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개, 굴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날로 먹지 말고 조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열해서 완전히 살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누군가 아프다면 세제와 염소계 표백제를 혼합해서 그렇게 해서 세척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노로바이러스를 알았다 할 것 같으면 나은 뒤에 뭐 컨디션이 좀 좋아진 상태에서도 2, 3일 정도는 요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요리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먹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변이도 잘 일으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노로바이러스 이것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 아래 댓글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에 남겨주시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채널 성장에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한 유익하고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